좀 들어갈게요. 아니 새로운 분들이 분영현으로 오셨네. 분영현 아닌데. 좀 맞잖아요. 맞고 분영현 아닌데 왜 오셨어요? 분영현 아니잖아. 잘 갔다 왔습니다. 분영현이 아니고 제척서요, 제척서요. 아니, 분영현 아닌 분들이 왜 왔어? 아니 민주당도 마찬가지. 그만해 빨리. 뭘 마찬가지요? 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5회 국회 임시회 제1차 국회 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위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 KBS, MBC, SBS로 생중계되고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회의에 들어가기 앞서 우리 위원회에 새로 보임되신 나경원 원내대표님의 인사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번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로 선임이 되어서 운영에 오게 되었습니다. 국회가 입법부의 본래 기능을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현안 보고의 건을 선정합니다. 이 안건과 관련해서 이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 비서관이 출석해 있습니다. 저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2018년을 보내는 마지막 날입니다. 올해 한 해를 보내는 마지막 날에 국회의원위원회를 출석하게 됐습니다. 오늘 안건은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의 특별감찰관 김태우 건과 관련한 현안 질의를 하기 위해서 오늘 운영위원회가 소집됐습니다. 저는 이번 운영위원회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사건은 김태우 전 감찰 수사관이 감찰관원이 그 활동과 관련해서 폭로를 하고 이것이 얘기가 돼서 여러 가지 지금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진실을 밝히기는 여러 공방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현 단계에서 우리 국회에서 이 문제를 거론하는 것이 좀 이르다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우선 지난번에 대검 감찰을 통해서 비사실이 밝혀지기도 했습니다만 앞으로 또 검찰 수사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수사 결과가 나온 이후에 운영위원회를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지금 국회가 그 비혐의자의 말만 듣고 이렇게 운영위원회를 소집해서 무엇을 얻을 것인가. 오히려 우리 국민들의 어떤 갈등과 대립 이런 것만 심화시키지 않느냐 하는 우려에서 반대를 했습니다만 연말에 저희가 중요한 법안들도 처리해야 되고 그래서 사실 우리 여당이 결단을 내려서 오늘 운영위원회를 수립하게 됐습니다. 저는 의원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그런 운영위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들이 어떤 면책 특권이 있다고 해서 분명한 사실에 근거하지도 않고 또 어떤 거짓 주장이나 허위 사실을 가지고 정치적 공방을 벌리는 것은 국민들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운영위원회는 이 사건의 배경 그리고 어떤 사실관계를 가능한 한 최대한 확인하는 자리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취지에서 오늘 출석하신 임종석 실장, 조국 수석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하나도 숨김이 없이 사실대로 말씀을 해주시고 또 의원님들도 우리가 차분하면서도 진지하게 오늘 운영위원회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정영석 수석께서 의사진행 발언하셨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정영석 의원입니다. 오늘 운영위원회 진행과 관련돼서 출석 청와대 비서관, 그 다음에 운영위원, 우리 오늘 출석한 운영위원에 대한 인사문제 두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을 넘기 전 오늘 31일 국회가 운영위원회를 열고 비서실장과 민정수석이 참여하는 그래서 이런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운영위원회가 설립된 것에 대해서 상당 원내대표님들의 노력에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그렇지만 아쉬움이 있습니다.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민정수석이 출석이 12년 만에 처음이고 또
또 청와대에서는 또 민주당에서는 대통령 결단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운영위원회 민정수석과 더불어 민정수석 산하에 4개 비서관이 모두 출석할 걸로 예상했고 모두 기대했습니다. 그렇지만 민정수석만 혼자 나오게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진실을 규명할 수 있겠나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먼저 같이 민주당에 입당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소속 TO로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배정됐는데 그러면 입당 의사를 적어도 밝혔다고 한다면 오늘 이 자리가 여야 간에 또 의석분배 공정하게 운영위가 대부분 되지 않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께서 이 점에 대해서도 고려해서 의사진행을 해줄 것을 부탁드리고 적어도 불참한 국민들은 반드시 오후 회의라도 참석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요, 위원장으로서 제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제가 빨리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운영자고요. 네, 다음에 하십시오. 기회를 드릴게요. 네, 제가 가능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짧게 하면 안 되지. 남은 건 내가 할게요. 네, 저는요, 지금 강효상 위원이 아니세요, 지금. 제가 원내 부대표입니다. 아, 그러세요? 당연히 제가 지금 발언 좀 하겠습니다. 알고 말씀하세요. 확실해야지 알죠, 그거를. 자, 김종민 의원 애매하게 해서. 발언하시니까 다른 의원님들은 좀 자제해 주십시오. 네. 저는 지금 우리가 이제 연말 마지막 날 이렇게 상임위를 열어서 지금 이게 많은 방송에서 언론 관심 속에서 국민들을 지켜보는 상임위를 열고 있는데요. 저는 상임위 운영이 이런 식으로 되는 게 맞냐. 이 점에 우리가 정말 당을 떠나서 한번 근본적으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지금 이제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이 사보임이 있었는데 저는 이런 식의 사보임이 과연 이 상임위 정신에 맞는 거냐. 국회 상임위는 정당하고 좀 다르다고 봅니다. 정당에서는 어떤 특정 정치 사안에 대해서 뭐 확인되지 않은 얘기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일방적인 어떤 정치적 주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국회 상임위는 여기서 법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예산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정부 업무에 대해서 국정조사와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이 권한을 그냥 준 게 아니라 국민들이 위임해 준 겁니다. 여기 계시는 우리 위원들의 권한이 아니고 국민들의 권한을 우리가 대신 행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어떤 결정이 내려지면 권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은 이 상임위 운영에서 정말 공정하고 내 개인의 의견이 아니고 정말 국민을 대표해서 공정하고 절제해서 이 상임위에 임해야 되는데 우리 정당에 지금 정치 공방 정치 쟁점을 다루는 TF 위원들 대거 상임위에 사보임을 해서 정말 이 상임위가 정말 이 국회 정신에 맞는 상임위가 될 거냐 이런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게 만들어요. 저는 여기서 결정되는 건 법에 준하는 권위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가 여기에 이 상임위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정말 절제해야 되고 공정해야 된다. 그런 점은 정말 유감이고요. 저는 오히려 지금 한국당에서 우리 앞에 앉아계신 존경하는 박상도 의원님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존경하는데 오히려 사보임이 있으려면 박상도 의원님에 대해서 회피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박 의원님 2013년도에 민정수석 하셨잖아요. 그때 우리 문재인 김태우 씨가 거기에 직계 부하직원이었어요. 그 박상도 수석, 그 다음에 이준희 민정비서관, 그 다음에 김태호.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직계 상하관계로 업무를 하던 분입니다. 그러면 박상도 의원님이 물론 본인은 박상도 의원 본 뜻은 공정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겠지만 그 일방에 지금 범죄 혐의자가 지금 청와대를 공격하고 있는 범죄 혐의자가 부하 직원이었어요. 지금 어떤 관계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런 상태에서 만약에 정말 이 상임위를 공정하게 이끌려고 생각했다면 저는 박 의원님이 회피하는 게 그게 도리에 맞다. 근데 오히려 지금 당의 이 정치공방 TF를 대고 이렇게
도입을 하시면서 우리가 사임을 하셔야 될 분 사임을 안 하시고 저는 이렇게 해서 이 상임위가 정말 공정하고 절제 있는 상임이 될 거냐.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네, 또 누가 하실래요? 나경원 대표님 하실래요? 박상동 나경원 대표님 하실래요? 네. 홍영표 위원장께서 여야의 합의를 전 호도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을 표시합니다. 우리가 민정수석 실장과 조국 민정수석을 명기한 이유는 그동안 민정수석이 안 나오는 것이 관행이다 이런 이야기가 많았기 때문에 민정수석 실장은 당연히 운영위 소집이 되면 나와야 되고 거기에 조국 민정수석도 나와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명시적으로 이야기했을 뿐이지 민정수석이 나온다면 당연히 민정수석의 업무를 보좌하는 그 비서관들이 나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지정한 일입니다. 그런데 민정수석이 나오는데 민정수석 산하의 비서관 4명이 나오는 것은 합의하지 않았다? 이거는 정말 합의를 오도하는 것이라는 말씀밖에 안 드립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민정수석과 같이 일을 하는 우리 비서관들 그리고 이 사건의 핵심 고리인 박형철 백원우 비서관 꼭 출석시켜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자꾸 정치 공세로 몰고 가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유감을 표시합니다. 저희는 이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싶고 또 이것을 통해서 정말 이 문재인 정권이 정말 반성하고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정치 공세를 몰고 가는 듯한 발언을 하신 것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시합니다. 그리고 송경주 위원관은 다시 한번 제고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고요. 김종민 의원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사실은 지금 부대표가 아닌 분이 3분 사보임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원래 새로 부대표를 구성했고요. 부대표 안 된 분 3분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번에 민주당도 2분 사보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필요한 정치공사 하지 말고 우리가 빨리 운영이 모처럼 모신 두 분에게 질의를 좀 하도록 하고 비서관이 빨리 출석시켜 주시고요. 네. 네, 말씀하시죠. 아니, 양쪽이 오가면 되겠습니다. 예, 제가 먼저 발언하겠습니다. 네. 세영이 시작하시고, 조상도 하시고, 네. 얼마든지 하십시오. 제가 원내대표들끼리 합의하는 자리에 있었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민정수석이 나오는 운영을 할 거라고 자유한국당 생각은 했습니까? 그런데 대통령의 결단으로 어떻든 열리면서 민정수석이 나오는 것으로 그때 합의가 된 겁니다. 그리고 제가 3당 수석께도 전화 드렸습니다. 전화 드려서 우리가 나오는 대상은 비서실장과 민정수석으로 하시죠. 그렇게 하기로 하고 그러면 혹시나 외로워 보일 수 있으니 그러면 뒤에 뒷받침할 수 있는 행정관이나 보좌할 수 있는 사람 정도를 이야기하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자유한국당에서 논의를 하다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신 모양이죠. 중인을 출석을 시키려면 비서관들 출석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소한 국회법에 일주일 전에는 요청을 해야죠. 그런 정도를 아시는 분들이 지금 당장 더 많은 사람이 필요해요. 더 요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닌 게 국회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정양석 수석님과 상의하는 동안 충분히 다시 더 이야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그것을 요구하는 것은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유한국당 운영위 위원분들이 자연스럽다고 하는데 어디가 자연스럽습니까? 누구도 그렇게 자연스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직접 고발하고 고발장까지 갖다 주신 분들이 오늘은 또 이 자리에 나와서 질문을 하겠다라고 하면 가불관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대체? 저는 기본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모두 다 재척사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원래 운영위를 제대로 구성하셔서 운영위원들이 질의를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하고 정치공세하려고 장으로 만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김종민 의원이 질문하셨는데요. 저희도 의아해요. 김태우라고 하는 사람이 먼저 자유한국당에게 손짓을 했는지 아니면 자유한국당이 이런 얘기가 나와서 자료를 좀 달라고 하셨는지 그러다가 보니까 곽상도 의원께서 청와대에 김태우가 근무할 때 같이 민정수석으로 있으셨더라고요. 그리고
김태우의 변호사 석동현 변호사는 어떻게 됩니까? 곽상도 의원님하고 연수원 동기인가 그런 것 같아요. 저희가 보니까 연수원 동기인 것 같고, 석동현 변호사 자유한국당의 당협위원장 아닙니까? 그 당협위원장이었던 사람이 김태우의 변호를 맡고, 그리고 석동현 변호사의 부인은 또 어떻게 됩니까? 저는 이 모든 것들, 그리고 저희도 다시 한번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저희도 한번 물어봐야지 될 것 같은데, 도대체 이런 상황 속에서 질의를 하는 국회 운영위에 한쪽 입장에 설 수 있는 건지 저는 재척사유다 이렇게 요구하고 재척사유가 되게 해주십시오. 네, 박장도 의원. 윤태우 장관은 제가 민정수석 할 때 아마 잠시 제가 6개월 정도 근무했다 때문에 아마 그때 잠깐만 있었던 걸로 저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윤태우 장관을 그때 보고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전화 통화를 하거나 만나거나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공직 생활을 제가 여러 곳을 거치면서 했기 때문에 저하고 같이 일을 한 직원, 공무원들, 사건과 관련되는 분들 흔하게 많습니다. 그 사람들하고 관련된 일들에 대해서, 그 당시 일에 대해서 묻겠다고 하면은, 그러면 제가 당연히 이 자리를 피해야 됩니다. 지금 이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빚어지고 있는 이런 특감반의 그 운영 실태,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자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과거 정부에서 운영했던 실태랑 어떻게 다른지, 왜 문제가 되는지, 이거를 제일 잘 아는 사람들이 와서 얘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가 제일 잘 알겠습니까? 당연히 제일 잘 알지 않습니까? 여러 사람들 결혼하시지만 저는 석동현 변호사하고도 전화통화 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서로 주고받을 얘기도 할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단지 그 과거에 있었다는 것만 가지고 얘기하시면은, 그러면 제가 홍영표 위원장님하고 이런저런 인연으로 여기서 만났던 인연으로 다음에 무슨 문제가 돼서 하면은 제가 가서 같이 이런 논쟁을 할 수가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그때 당시에 어떤 팀이 만들어져서 일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고 헤어지면은 그걸로 끝입니다. 그 당시 일에 대해서 묻겠다고 하면 제가 제 자리에 가서 앉아있죠.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이 자리는 현 정부에서 특감반을 어떻게 운영했느냐, 저분들이 어떻게 했느냐,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자는 겁니다. 네, 다음은 박범계 의원 하시고 다음 중간이면.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곽상도 의원님 말씀이 정확한 얘기예요. 곽상도 의원님이 박근혜 정부 초대 민정수석 비서관을 6개월 했습니다. 그 당시 밑에 김태우 수사관이 있었지요. 기억이 납니다. 라는 정도만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그대로 일체 연락이 없다. 그것이 민정수석 비서관과 특감 반원의 관계입니다. 만약 특별한 특감 반원이 여럿이 있고 민정수석이 그 특감 반원에 특별한 연고를 느낀다든지, 특별한 정을 갖는다든지, 특별한 비선보고를 갖는다든지, 그런 관계적인 특수성이 있으면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일체 연락 한마도 없고 일체 특별한 의심을 받을 만한 얘기가 없다라는 그 사실이 바로 민정수석 비서관과 특감 반원 간의 공적인 관계입니다. 사적인 관계는 없는 겁니다. 바로 이 사건의 본질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자, 진실을 한번 밝혀보자. 시작합시다 이제. 자, 다음은 김관영 의원. 신인치 박한재. 본격적인 질의 앞서서 정치 공방이 굉장히 가열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운영위원회가 대단히 어렵게 힘든 과정을 거쳐서 소집이 되었습니다. 여당 입장에서야 당연히 하고 싶지 않은 운영위원회였지만 야당의 요구에 의해서 이루어졌고, 저는 어떻든지 오늘 비서실장과 민정수석, 특히 단행적으로 그동안 불출석해왔던 민정수석이 오늘 출석을 해서 진실
균형에 협조하겠다는 그 자세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지금 자유한국당의 여러 가지 그 사후이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판의 소리를 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각 교섭단체의 권한 범위 내에 있는 일이고 또 민주당도 오늘 운영위를 대비해서 일부 사부임이 있었던 것으로 또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히 진실 규명 절차에 들어가고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저는 아까 비서관들 출석 문제에 대해서 소영조 수석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오늘 민정수석이 적어도 출석을 한다고 하면 저는 특히 이 문제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박형철 비서관은 당연히 출석해야 되는 것으로 저도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당시에 비서실장과 민정수석의 출석을 당부해라 라고 하면서 야당 요구한 거 맞습니다. 그리고 그 요구에 대해서 운영위원장께서 결단을 하고 최종적으로 합의를 본 것이 맞지만 비서관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출석한다 출석하지 않는다라는 구체적인 합의나 언급은 서로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까 소영주 수석께서 상당 수석 간에 비서관들은 출석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한 것처럼 말씀을 하셨는데 저나 이동 수석 전혀 그런 얘기에 대해서 합의한 바도 없고 전화 한 통화 받은 적도 없습니다. 저는 그리고 오늘 당연히 저 사실 오는 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석 간에 좀 합의를 해서 다시 한번 협의를 해보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회의는 바로 진행하는 하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문제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운영위원장으로서 분명히 저는 협상 과정에서 두 사람, 저는 처음에는 지금 이렇게 진실 공방이 한창인 상황에서 민정수석이 출석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판단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러면 비서실장만 나오는 것이 어떠냐라고 제가 제안을 했었고 그걸 야당에서 못 받겠다. 적어도 민정수석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것은 다른 비서관들이 출석하는 문제는 전혀 저희는 동의하지 않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그걸 확인하고 싶으면 제가 정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정리하고 가자고요. 지금 이번에 대표까지 지금 여야 간의 합의사항을 지금 해석하는 데 다르지 않습니까? 절대로 두 사람이 출석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다음에 하십시오. 네. 다음에 하시죠. 그러니까 회의를 진행하려면 하고 지금 여야 간에 합의하지도 않은 사항을 가지고 계속해서 문제를 삼으면 어떻게 회의 진행을 합니까? 이쪽에서 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유수아 대표 말씀 기회 드릴게요. 유사진행 관련 계속 드릴 테니까 해주십시오. 다음 강의사항은 국민들이 정말 지켜보고 계시는 비교섭단체 원내대표인 정량이 유수아. 오늘 운영위가 소집되어서 이 문제와 관련한 민정수석 그리고 비서실장 출석시켜서 이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과 진실을 가리고자 하는 것이 주 목적입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빙자로 해서 가장 경계하는 정쟁을 벌써 선주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 유감을 표명하고요. 또 하나, 그러면 교섭단체 원내대표들 간에 출석 대상을 그렇게 적시 내지는 서로 합의를 했다면 최소한 운영위가 열리게 되면 운영위원들에게는 비교섭단체가 됐던 비교섭단체가 됐던 운영위원들에게 출석의 정확한 대상과 그 이유에 대해서 공지라도 사전 공지라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것이 올바른 운영위원 모습입니까? 이 중대한 사안을 놓고
그 점에 대해서 분명하게 유감을 표명하고 빨리 본사 진행을 빨리 운영위원회를 진행해서 질의와 응답을 통해서 국민들이 바라는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강효상 의원. 의사 진행 곤란하시죠. 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저는 운영위원회를 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지금 오후에라도 지금 위원장님께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자는 그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비서관들은 지금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조국 수석이 나는 보고 안 받았다 그러면은 그만인 거예요. 실체적 진실을 밝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비서관들이 나와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자고 그래서 오전에 안 나왔으면 오후라도 나오게 하라고 그랬는데 갑자기 위원장님께서 정회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참 어불성설이고 이거 운영회를 하기 싫으신 거 아니냐라는 의심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빨리 이 운영위원회를 시작하자. 조국 수석님이나 임 실장님께서 비서관들을 좀 불러주세요. 오후에. 예, 부탁드립니다. 아니 제가 정의를 말씀드린 건 아니고 지금 회의 시작한 지 30분이 지났는데 지금 본칙에 못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빨리 하자. 모든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는데 벌써 다 나오니까 정리를 해서 그걸 정리하고 하자고. 또 하십시오. 무사진행 발언 하십시오. 네, 박준민 의원 하십시오. 그 다음에 네, 계속 하시죠. 짧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추가 재임 수석에 대해서 가영장 의원님들께서 요구를 하고 계신데요. 그래서 증언 감독 등에 관한 질문을 제5조 5항을 보시면 아까 서영교 수석도 얘기했지만 재임 수석의 요구일로부터 7일 전에 선출이 돼야 됩니다. 이것을 여야 간에 합의가 됐다고 해서 이 법규정을 무시하고 재임 수석을 시킬 수 있느냐? 또 아닌 것은 다들 아시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실기했다라는 것이 정확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더 이상 주장하시는 것은 그래서 타당하지 않은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최규일 위원님, 네, 말씀해 주십시오. 예, 최규일 의원입니다. 회의는 정상적으로 빨리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자료 제출 요구를 하겠습니다. 청와대 내에 휴대폰 포렌식 장비가 있다고 합니다. 청와대 내에 휴대폰 포렌식 장비가 몇 대가 있는지 그 보유돼서 하고 운영이가 몇 명이 그 장비를 운영하는지 자료 제출을 바랍니다. 그리고 현 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 특별감찰관이 휴대폰을 임의 제출받은 건수가 몇 건인지 그리고 그 제출받은 휴대폰을 포렌식한 건수가 몇 건인지 제출을 바랍니다. 그리고 청와대는 김태우 등 전 특감반원이 사용하던 컴퓨터를 청와대 4개에 따라 모두 폐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한 청와대 내규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특감반원별 컴퓨터 폐기일자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폐기했는지 자료 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청와대 특감반에서는 특감반장과 특감반원 간에 텔레그램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언제부터 텔레그램을 사용하였는지 그리고 그 텔레그램을 사용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자료 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김태우 수사관이 민간인에 대한 첩보를 수집하는 등 잘못된 첩보를 수집한 경우에는 수집한 첩보를 폐기했다고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그 구체적인 폐기 방법, 그 폐기의 법적 근거는 무엇인지 자료 제출 바랍니다. 네, 우리 최규일 위원께서 말씀하신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서는 아주 준비가 되는 것은 준비해서 보고를 드리고 안 되는 것은 왜 안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최규일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들이 청와대가 범죄혐의가 있어서 검찰 수사를 할 때는 그런 내용들을 다 제출받고 하시는 내용일 수 있겠습니다만 대체로 저희들 통상 업무에 관련된 일들이고
민정수석 측의 대부분 그런 업무들이 저희가 국회에 제출할 수 있는 내용들이 아닙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저희가 어떤 거를 제출할지 검토를 해서 오후 시간할 때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자, 또 누가, 아니, 이쪽 하셨으니까 이쪽 하시고, 이제 가능하면 의사진행 발언을